586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586 세대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586 꼰대 세대가 물러나야 20, 30대 젊은이들이 살아갈 틈이 생깁니다. 소위 586 세대가 누굽니까?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며 이제 50대 이른 세대, 이들을 일컬어 바로 586 세대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586 세대가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종북지스파 운동에 뼛속까지 물든 세대로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빨갱이 운동을 하고는 이를 민주주의 운동으로 둔갑시켜서 완장차고 거들먹거리면서 대한민국의 판물을 빨아제끼고 있는 세대가 바로 586 세대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 586 빨갱이 세대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잘 살게 만들었고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두둑하게 만든 중산층이 되게 돼서 바로 민주화가 된 것입니다. 1960년대 초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딸랑 100배에 불과할 때 누가 민주화를 꿈꾼단 말입니까? 무슨 얼어 죽을 매 민주화란 말입니까? 죽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먹기 바쁜데 무슨 민주화를 떠들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부유럽 그리고 러시아에서 민주화가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대상은 586 빨갱이 세대가 아니라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두 분입니다. 그보다도 더 원천적인 민주화는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무식했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정부를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입이 빗떠져도 말은 바로 하고 눈에 들보가 차도 볼 것은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586 세대에게 빚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586 세대에게 빚진 것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경제완성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이번 바로 45일 앞으로 다가온 상구대선은 대한민국에서 586 세대를 내쫓을 수 있는가를 갖다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어떤 해악을 끼쳐줬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 문재인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586 세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들의 특권을 영속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패륜 세대입니다. 그 586 세대가 만들어낸 온갖 악취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가 민주노총입니다. 두 번째가 정교조입니다. 세 번째가 언론노조연합이고 네 번째가 전국공무원노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위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라고 단어 쓸 때 이들 정작 민주라고 하는 건 단 1도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이 민주란 단어를 쓰는 실체입니다. 혹시 압니까? 이들이 쓰는 민주란 단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갖다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들 586 세력은 나라에 망하든 말든
국민들 적당히 속여가며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키고 권력을 영속화시키느냐에 매몰되어 있는 유사 공산주의, 유사 빨갱이 집단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민주노총이 언제 민주주의 합니까? 그들은 평균 연봉 1억에 이르는 귀족 노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자기 자식들에게만 물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공산당 당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경제할 기회를 조차 주지 않고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희망을 박살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들 민주노총인 것입니다. 전국 언론노조연합 언론련은 어떻습니까? 바로 언론련이 민주언론을 하고 싶단 말입니까?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떠드는 것은 언론 장악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떠든 말만 민주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언론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 언론 독재란 말입니까? 중국의 북한의 공산당 언론이 한 짓이 바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언론은 바로 극단적인 내로남불 집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정교조는 어떻습니까? 정교조가 부르짖었던 참교육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교조가 얘기했던 참교육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정교조 한다면서 학교 권력을 장악하고 학생들과 학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만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진학시켰던 것이 바로 정교조가 했던 짓 아닙니까? 그들이 말했던 참교육은 바로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교육, 그것이 바로 정교조가 부르짖었던 참교육 아닙니까? 그 다음 전공론은 어떻습니까? 과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공무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무원 조치조차 5.18이니 세로니 특정 지역, 특정 특권을 진 사람들이 가산점을 받아서 공무원에 당선이 되고 공무원에 합격이 되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공무원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공산 조직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권과 특권을 지키는 그런 이의적인 집단으로 변화하고 만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공로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부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고 투표한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투표 결정권, 선거 결정권을 갖다가 누구도 훼손시키지 못하게, 누구도 조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투표를 갖다가 정당하게 실시가 될 수도 할 수 있다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 감시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선거 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단 6시간을 갖다 신청하고 단 6시간을 봉사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투표권과 선거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다가오는 상부대선에서는 형제 자매와 함께 이웃과 함께 바로 우리 나라 한번 지켜봅시다. 바로 우리들의 선거권, 투표권을 우리 스스로 한번 지켜봅시다.